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3 발병의 설명 42주 사망 1호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거절 이유니까 의취지 정리를 하고, 여기 보시면 의취지 정리를 하고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서 쟁점을 각각 뽑아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의취지가 뭐예요? 의취지가 여러분 의의는 그냥 42주 사망 1호 법조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 발명의 설명은 그죠?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게 여러분들 이제 판례가 판시한 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지 쓸 때는 이렇게 명세서만으로 제3자가 그 발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서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답안지 써주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원래 본래 취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 실무 하시다 보면 요거는 이제 좀 빼주세요. 우리가 특허권이 공개를 하는 대가로 이제 독점권을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공개를 해야 돼요. 독점권을 부여하려면 공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발명자들은 공개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초안 보내면 요거는 조금 공개하기 싫어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발명의 설명의 이율배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요. 이걸 발명의 설명의 이율배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개를 해야 독점권을 부여를 하거든요. 근데 발명자들은 공개를 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면 어떠한 이제 제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개를 안 하면 어떠한 제재가 있는 게 뭐냐면 42주 사망 1호에 의해 가지고 거절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보시면 발명의 개시 정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 본 규정의 취지다. 요게 이제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의 설명의 이율배반성이라고 해가지고 공개를 해야 우리가 독점권을 부여를 하는데 공개를 하고 싶지 않아 한다. 요거 이제 발명의 설명의 이율배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제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재를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이제 거절 이유로서 42주 사망 1호를 이제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발명 설명의 게시를 이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게시를 안 하면 거절된다. 요게 이제 이제 발명자들이 저 공개하기 싫어요. 이거 빼주세요.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제재인 거예요. 됐죠? 요게 이제 취지인 거고, 우리가 이제 42조 3항 1호의 내용을 보시면 출원 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통상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출원 발명에서 쟁점이 뭐냐면 출원 발명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원 발명이 우리가 청구항이 있잖아요. 청구 범위 해석을 하고 발명의 구성수를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출원 발명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로 이루어진 게 우리가 출원 발명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출원 발명을 파악했어요. 청구 범위를 해석을 하고 발명의 구성도를 파악해봤을 때 이 발명은 A 플러스 B로 이루어진 발명이다 라고 출원 발명을 파악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청구항에 오류가 있는 케이스가 있는 거고요. 발명의 설명에 오류가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죠? 청구항에 오류가 있는 케이스는 이 출원 발명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항에 오류가 있는 거는 요 판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봐봐요. 그 오류가 오류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평균적인 기술자라면 그 정정된 내용에 따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항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게 기재불비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구항에 오류가 있으면 그것을 정정된 내용에 따라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것을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라는 말이 기재불비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구항에 오류가 있으면 청구 범위 해석을 하고 발명 구성도를 파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청구항에 오류가 있어요. 그럼 요 판례 써가지고 기재불비가 맞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발명에 설명에 오류가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 많거든요. 발명에 청구항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42조 3항 1호가 발명의 설명에 관한 이제 거절 이유잖아요. 근데 청구항에 A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청구항에 대한 오류가 발명의 설명에 있단 말이죠. 그거는 여러분들 요거 42조 3항 1호 흠결이에요. 요 판례 쓰면서 42조 3항 1호의 흠결인 거예요. 그죠? 근데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구 범위에는 B가 없어요.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요 판례 쓰면서 여러분들 42조 3항 1호의 흠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42조 3항 1호의 흠결이 모두 여기 보시면
발명 여기가 청구범위고 여기가 발명 설명이에요. 여기 청구범위고 여기 발명 설명이에요. 발명의 설명에 관한 오류인 건 맞아요. 아시겠죠? 42조 3항 1호가 모두 발명의 설명에 관한 거절 이유인 건 맞아요. 그죠? 42조 3항 1호가 근데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오류가 있으면 그죠? 요거는 42조 3항 1호 흔결이 맞고요. 요 판례 쓰면서 근데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오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요 판례 쓰면서 42조 3항 1호의 거절 이유가 아니에요. 요거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계서 쓸 때도 요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잘 알아두세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실시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42조 3항 1호에서 말하는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요구하는 게 42조 3항 1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발명은 여러분 뭐냐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는 발명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발명의 설명에 오류가 있어도 봐봐요. 그러한 오류가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항에 기재되는 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사항 이해가는 부분이어서 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관한 오류에 관한 것은 그죠?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42조 3항 1호에 위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오류예요. 똑같은 오류인데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오류가 청구항에 있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오류가 있으면 요 판례 써가지고 42조 3항 1호 거절이유가 맞고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오류가 있으면 요 판례 써가지고 여러분들 거절이유가 아닌 거예요. 42조 3항 1호 거절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요거 끝났어요. 추론 발명 끝났어요. 그죠? 추론 발명이 발명의 설명에 통상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되는 건데 추론 발명 논점 끝났어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통상기술자 여기 통상기술자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여 판례가 설시한 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은 가질 자. 그러니까 진부성 정도의 통상기술자보다 낮은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시험 문제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쟁점 끝.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되는 건데 이거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는 게 뭐냐. 요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봐봐요. 여기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보시면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명세서의 기재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추론식 기술 수준에 비춰봐서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명세서 기재 자체만으로 정확하게 이해 동시 재현. 요거 정확하게 이해 동시 재현. 요게 여러분들 이제 키워드거든요. 요거 잘 답안지에 써야 되는 거예요. 요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 요거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보시면 물건 발명, 방법 발명으로 나뉘어지고 물건 발명 중에서도 협의의 물건 발명, 물질 발명, 즉 화학 발명 있잖아요. 요거 정확하게 이해 동시 재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발명 별로 우리가 이제 판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도 또 제법 방법 발명에서도 제법 발명인 경우 판례가 또 있으니까 요거 발명별로 우리가 이제 동시에 재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 요게 의미가 뭐냐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 물건 발명의 경우에는 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재현에 대해서 학설이 두 가지가 나뉘어요. 여기 보시면 형식적 재현설이랑 실질적 재현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때 그 재현이 의미가 뭐냐. 형식적 재현설은 뭐라고 하냐면 물건 발명에서 재현이란 거는 2조 3호의 실시다. 2조 3호의 실시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재현이란 거는 물건 발명의 경우에 생산 사용 등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형식적 재현설에 의하면 여기 형식적 재현설에 의하면 요거 재현은 물건 발명의 생산 사용이다. 요걸 말하는 거 2조 3호를 말하는 거예요. 물건 발명의 실시를 말하는 거다. 실질적 재현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재현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하는 거 할 때 재현은 우리가
물건 발명에 생산 사용할 뿐만 아니고 생산 사용 그것도 이제 막 해당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더해서 효과도 나와야 된다. 이게 실질적 제안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세서에 여러분들이 명세서에 그 발명을 썼잖아요. 그 발명을 썼는데 어떤 물건 발명이란 말이에요. 이 물건 발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어야 발명 설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42조 3항 1호의 거절이유가 아닌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명세서를 통해서 그냥 이 물건을 생산 사용할 수 있으면 재현이 끝난 거다라는 형식적 재현설이 있는 거고, 이 물건 발명이 그렇게 이 명세서를 통해 이 발명의 설명을 통해 가지고 생산 사용을 했는데 그 생산 사용된 물건이 여기 명세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효과까지가 나와야 우리가 실질 재현된 거라고 보는 실질적 재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적 재현설은 이 물건 발명을 생산 사용할 수 있으면 끝이다 라는 거고, 실질적 재현설은 이 생산 사용된 그 물건 발명이 효과까지 가지고 있어야, 명세서에서 말하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어야 재현된 거다. 그래야 42조 3항1의 거절이유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실질적 재현설인 거예요. 아시겠죠? 판례에 의하면 요거 실질적 재현설이 통설 판례니까 이거는 반대가 없어요. 보시면 이 판례가 물건 자체를 생산 사용할 수 있고, 그죠? 생산 사용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별한 지식을 부과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과도한 실험이나 특별한 지식을 부과하지 않고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 동시에 재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과도한 실험이나 특별한 지식을 부과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물건 발명 자체를 생산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생산 사용도 있어야 되는 건데 효과도 있어야 된다.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는 정도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생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물건 자체를 생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효과 발생 충분히 예측이란 말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생산 사용된 물건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그러니까 효과는 있어야 되는데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고 효과는 있어야 된다. 효과는 있어야 되는데 그 명세서 기재 정도가 효과 발생 예측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 재해설 입장을 확인을 한 거예요. 요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구체적 실험 등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더라도 출원 당시 기술 수준으로 봐서 통상교육자가 발명의 효과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기재 요건을 충족한다. 요거거든요. 아시겠죠? 요게 물건 발명이랑 화학 발명이랑 좀 달라요. 제가 물건 발명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 발생 예측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화학 발명은 효과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화학 발명 효과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거고, 발명의 설명에 그 물건 발명인 경우에는 효과 발생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효과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가 뭔 말이냐면 봐봐요. 이 정도예요. 제가 명세서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스프링을 제가 발명을 했습니다. 이 스프링은요 에너지를 저장을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써놨단 말이죠. 명세서에다가 발명한 건 이 에너지 저장을 많이 하는 스프링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통상의 기술자잖아요. 여러분들 통상의 기술자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고 얘는 이렇게 압축을 하잖아요. 이 압축을 하면 이렇게 쪼그라들겠네. 쪼그라들어가지고 여기에 따른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겠네. 라고 명세서에다가 명확하게는 안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스프링 구조를 보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에너지를 당연히 저장하겠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로 그냥 설명에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효과를 명확하게 실무에서 쓰거든요. 왜냐하면 딴지 안 걸리기 위해서. 근데 이게 분쟁으로 갔을 때는 이게 효과를 물건 발명의 경우에는 효과를 명확하게 안 써놨어도 이거는 꼬부러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꼬부러진 구조를 가지고 있고 몇 번 구부러졌습니다. 라고까지만 써도 통상의 교자가 이거 에너지 저장을 하겠네 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만 돼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고, 그래서 이 판례가 이 판례 효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된다. 이 판례 있잖아요. 물건 발명의 경우에는 요거 실질적 재해서 입장을 확인한 거예요. 이 판례가. 됐죠?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하는 거 있잖아요. 앞에서 설명한 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건 발명의 경우에는 여기 물건 발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질적 제한설이 맞는 거예요? 형식적 제한설이 맞는 거예요? 실질적 제한설이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때 그 재현의 의미가 뭐냐면 생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효과는 효과 발생 예측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효과는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효과는 지금 효과는 효과 발생 예측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구나 정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 생산은 뭐냐?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때 물건 발명을 생산하는 게 아니 어느 정도 생산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보시면 과도한 실험이나 특별한 지식을 부과하지 않고 명세서 기재만으로 수치 범위 전체에 걸쳐서 물건을 생산,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생산 사용을 만족 못하는 거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 범위가 예를 들어서 1에서 3이라고 해봐요. 발명을 한 게 수치 범위가 1에서 3이에요. 근데 1에서 3 전체를 이 수치 범위가 예를 들어서 뭐 1도에서 3도까지라고 제가 수치 범위를 써놨어요. 청구하겠다가 그죠? 그랬을 때 이 발명의 설명을 보고서 이 수치 범위 전체 있잖아요. 이 수치 범위 전체를 생산 사용할 수 없으면 여기 보시면 재현을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생산 사용을 해야 여기 보시면 물건 자체를 생산 사용할 수 있어야 재현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어야 우리가 42조 사망 1호의 거절이와 흠결이 안 걸리는데 그 생산 사용을 수치 범위 전체를 따지는 거예요. 수치 범위 전체를 따져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산 사용의 의미가 여기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전체를 생산 사용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생산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생산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42조 사망 1호의 거절이 흠결이 안 걸리는 거예요. 됐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세서는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되는 건데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생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산 사용은 수치 범위 전체에 걸쳐서 생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효과는 효과 발생 예측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물건 발명의 경우에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가 일반론인 거고 이제 특유 발명별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수치 한정 발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 범위 전체에 걸쳐서 생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산 사용을 만족을 하는 거고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42조 사망 1호의 거절 이유가 아닌 거예요. 파라미터 발명도 이건 일반론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파라미터 발명의 경우에도 파라미터 발명에서 명세서의 실시가능 요건의 충족 여부는 통상의 그 기술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파라미터의 이 기술적 의미, 파라미터의 수치 한정 이유, 구현 확인 방법 여러 가지를 명세서 기재를 통해 가지고 발명 전체예요. 아까도 수치 범위 전체였잖아요. 발명 전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명 전체의 구성과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 과도한 실험이나 특별한 지식을 부과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판단 기준이 뭐였어요? 과도한 실험이나 특별한 지식을 부과하지 않고 그 명세서만으로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이거 일반론을 그대로 이제 파라미터 발명에 적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식물 발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뭐냐 그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도한 실험이나 특별한 지식 부과 없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현이란 거는 생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걸 의미하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효과는 효과 발생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생산 사용 있잖아요. 그거는 발명 전체로 판단하는 거다. 여기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봐봐요. 식물 발명의 경우에도 이 식물 발명이 뭐였냐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돌연 변이를 발생시키고요. 첫 번째 단계가 돌연 변이를 발생시키고 두 번째 단계가 그 다음에 육종하는 거예요. 돌연 변이 발생시키고 육종해가지고 이 발명 있잖아요. 이 발명에 대해 가지고 명세서 쓴 거예요. 이 이제 출원한 거예요. 돌연 변이 발생시키고 육종한
이 발명을 우리가 이제 청구 출원서를 쓴 거예요. 명세서를 쓴 거예요. 출원을 한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42조 3항 1호는 뭐예요? 발명 전체를 생산 사용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발명 전체를 생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근데 발명 전체를 생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돌연변이 발생시키고 육종하는 거 전체를 우리가 이제 과도한 실험이나 특별한 제식 부가 없이 생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돌연변이 발생하는 거는 이거는 힘들어요. 요거 힘들어요. 요거는 명세서 기재에 비추어 봤을 때 요거는 생산 사용 못 한단 말이에요. 발명 전체로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42조 3항 1호는. 그랬을 때 아니 요 단계가 지금 명세서 기재에 비추어 봤을 때 실시를 못 한다. 생산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이 발명 전체에 대해 가지고 42조 3항 1호 흠결인 거예요. 아시겠죠? 발명의 설명 거절 이유인데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요거 있잖아요. 청구범위에 여기에 기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식물이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요 식물을 발명의 설명에 생산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왜냐하면 돌연변이 발생시키는 단계가 그 명세서 기재에 비추어 봤을 때 과도한 실험이나 특별 지식 부과 없이 그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지원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재 불비인 거예요. 그렇고 식물 발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게 이제 기준이 되는 판례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로서 판단한다 이거예요. 발명 전체로서 우리가 수치 한정 발명에서도 수치 범위 전체로서 그죠? 그리고 기탁 식물 발명에서 기탁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미생물 발명에서 기탁 할 수 있어요. 기탁 해야 돼요. 식물 발명에서 기탁 할 수 있어요. 근데 기탁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물 발명에서는 미생물 발명과 다르게 기탁을 주면 기탁 기관이 다 받아주거든요. 근데 기탁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기탁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기탁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기탁을 한 거 가지고 42조 3항 1호 만족한다 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물 발명을 출원하면서 기탁 안 해도 되는데 기탁을 했어요. 그래 놓고서 아니 나는 기탁했으니까 42조 3항 1호는 무조건 만족을 한 거야. 왜냐면 기탁 기간에 기탁해놨으니까 통사기술자가 그 기탁된 거 보고 실시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명세서 개판으로 써도 42조 3항 1호 만족한 거야. 이렇게 말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탁은 기탁인 거고 왜냐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기탁을 한 거잖아요. 식물 발명에 대해서는. 그 기탁은 기탁인 건데 42조 3항 1호의 흠결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발명의 설명 잘 써놔야 되는 거예요. 됐죠? 됐어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끝났어요. 지금 여기 물건 발명 끝. 그 다음에 여기 물건 발명 중에서 협의의 물건 발명, 물질 발명이 있거든요. 여기 화학 발명의 경우에 한번 봐볼게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통사기술자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통사기술자 수준이 전기전자,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 화학바이오예요. 그 화학바이오는 통사기술자 수준이 낮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명세서에 잘 써놔야 통사기술자가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잘 써놔야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거예요.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잘 써놓는다는 게 뭔 말이냐면 효과를 명확하게 적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발명에서는 효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만 기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요거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만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면 42조 3항 1호 거절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화학 발명에서는 통사기술자 수준이 낮아요. 낮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그 발명자끼리도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일생을 여기 이 화물을 팠어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일생을 요 화물을 팠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서로 대화가 안 돼요. 둘 다 화학자인데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이 통사기술자 수준이 낮단 말이에요. 통사기술자 수준이 낮으니까 일반적인 이제 공개 문서를 봤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세서 했다가 잘 써놔야 되는 거예요. 화학 발명의 경우에는. 아시겠죠? 봐봐요.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화학은 실험의 과학이에요. 해봐서 입증을 해야 그 입증된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스프링 같이 이렇게 하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를 저장할 게 예측이 되잖아요. 이거는 실험의 과학이 아닌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물질이 있어요. 뭐 이렇게 생긴 물질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생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항암 치료 효과를 가질지 무슨 접착제로 쓰일지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해봐야 하는 거지.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실험의 과학이란 거예요. 효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효과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과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CCS란 말이에요. CC에 실험 예쓰고 CC에 시로. 그러니까 내가 실시를 해봤더니 이런 효과가 나온다. 그래프 쓰고 그래프 첨부하고 뭐 표 기재하고 CC에랑 비교해 넣고 이런 거를 효과 명확하게 기재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화학 발명은 실험의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아, 이런 화합물이 무슨 효과를 가질 때 내가 해봐야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뭐 이거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실험을 해봐야 하는 거지. 실험 데이터 기재하고 표 기재하고 뭐 여기 실험예 기재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효과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여야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선택 발명에서도 효과 명확하게 기재하라. 선택 발명이 모두 화학 발명은 아닌데 화학 발명의 경우 선택 발명의 경우 대부분 화학 발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발명이라는 것은 상위 개념이 있고 하위 개념을 하위 개념을 첨가항으로 포함하는 게 선택 발명인 건데 대부분 화학 발명이 많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택 발명의 명세서 중에서 효과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된다. 이게 선택 발명 중에서 화학 발명만 이거로 이렇게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치 한정 발명은 판례가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논문 보시면 수치 한정 발명이든 선택 발명이든 그 뭐냐 100% 화학 발명은 아닌데 선택 발명이나 수치 한정 발명은 많은 부분 화학 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발명이랑 수치 한정 발명 이 판례가 나온 거예요. 선택 발명은 판례가 있고 수치 한정 발명은 이제 교수님의 코멘트가 있는 거예요. 정량적 기재 자세하게 기재해야 된다. 보시면 의용발도 다 화학 발명이잖아요. 그 물질 그죠?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진 사정이 없는 한 여기 보시면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양리 효과가 있다는 것을 데이터 등에 의해 가지고 정량적 기재하거나 정성적 기재해야 된다. 아시겠죠? 아니 정량적 기재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보시면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우리가 의약 용도 발명의 완성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특정 물질이 있고 양리 활성이 있고 의약 용도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양리 기전 단계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임상 실험 단계예요. 여기 임상 실험 단계. 여기가 양리 기전 단계고. 아시겠죠?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정성적 기제만 써도 우리가 42조 3항 1호 만족한 것으로 보거든요. 근데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진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기재된 실험량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정량적 기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를 기재하고 데이터를 기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졌어요. 아니 뭐 이 화합물은 이런 기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효과를 나옵니다라고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졌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학 용도 발명을 하려면 정성적 기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많겠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는 아니 나는 이 화학 물질이 왜 그 항암 치료 효과가 있는지 몰라. 모르는데 우리는 공대생 마인드로 나는 이 원리는 몰라. 모르는데 일단 해보니까 항암 치료 효과가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특허 출원해가지고 특허 등록 받은 다음에 돈 벌고 나는 그러고 싶은 거지. 나는 이 원리를 발견하고 싶지 않아. 아시겠죠? 요게 이제 발명자 마인드예요. 공대생 마인드. 아시겠죠? 특정 물질이 어떤 양리 활성을 통해 가지고 의약 용도가 되는지 나도 몰라. 모르는데 일단 해보니까 효과가 좋은 걸 내보러 어떻게 하라고. 아시겠죠? 난 여기서 장사하고 싶어. 그랬을 때 출연하고 싶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명의 설명이 잘 써진 거예요. 됐죠? 그리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복수의 효과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이 효과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거를 효과 1이랑 효과 2가 있어요. 효과 1이랑 효과 2가 있어요. 이 다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효과 1, 효과 2가 있잖아요. 여러 개의 효과 중 어느 하나의 효과라도 상세하게 기재를 했으면 명확하게 기재를 했으면 이 효과 1이랑 효과 2 중 어느 하나라도 명확하게 기재를 했으면 기재불빈 해소 그 다음 진보성 문제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효과 1을 명확하게 기재했으면 효과 2를 명확하게 기재 안 했더라도 이제 기재불빈 해소되는 건데 만약에 효과 1만으로는
그 이제 진보성 극복이 어려운 거예요. 효과 2도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진보성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보성 문제고, 효과 1이랑 효과 2 중 어느 하나의 효과라도 명확하게 기재를 하면 기재불비 문제는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효과 1만으로 효과가 부족해요. 입증이 안 됐어요. 효과 2도 데이터를 기재하고 표 기재하고 해야 진보성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진보성 문제 됐죠. 복수 효과인 경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판례가 새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 판례가 나오기 전에 원래 그 교수님의 그 논문이 있었어요. 요 교수님의 논문이 있었어요.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 용도 발명이 있잖아요. 의학 용도 발명에서 보시면 의학 용도 발명에서 어 의학 용도 발명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물질과 그 용도잖아요. 물질이랑 그 용도예요. 그리고 플러스 투여 용법 용량도 우리가 이제 판례에 의해 가지고 발명의 구성 요소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투여 용법 용량은 어느 정도 기재를 해야 우리가 42조 3항 1호의 거절 이유가 흔결이 안 되는 거냐에 대해서 원래 논문이 있었거든요. 원래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뭐 신혜은 교수님 논문이고 신혜은 교수님 논문이에요. 아니 의학 우도 발명의 원래 판단하는 방법처럼 양리 기준이 명확하게 밝혀진 사정이 없는 한 데이터로 입증을 하거나 그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를 해야 우리가 42조 3항 1호를 만족한다. 는 것처럼 투여 용법 용량도 그렇게 판단하자라고 하는 이런 논문이 원래 있었단 말이죠. 이런 논문이 여기 각주 188이 어디냐? 여기 이런 논문이 여기 신혜인 교수님 논문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판례가 이 논문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 판례가 나온 거예요. 됐죠? 보시면 투여 용법 용량도 마찬가지로 의학 용도 발명 판단하는 것처럼 똑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리 기준이 명확하게 밝혀진 사정이 없는 한, 그죠? 데이터로 기재를 하거나 그와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를 해야 우리가 42조 3항 1호의 기재 불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했거든요. 그죠? 그냥 의학 용도 발명은 물질과 그 용도잖아요. 물질 그 용도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투여 용법 용량이 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42조 3항 1호 어떻게 판단하냐면 양리 기준이 명확하게 밝혀진 사정이 없는 한 데이터로 기재하거나 그와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를 해야 우리가 이제 42조 3항 1호 거절유에 안 걸리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화학 발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효과 명확하게 기재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물건 발명에서는 요거 대충 이렇게만 해놓고 도면을 이렇게 그려놓고 요거는 압축할 수 있습니다 라고만 써놔도 당업자는 요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화학 발명에서는 이런 화합물질이 탈모 치료 효과가 있는지 접착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효과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에서 차이가 있죠. 물건 발명에서는 예측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건데 효과를 화학 발명에서는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 제법 발명이라고 해가지고 최신 판례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별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제법 발명 나오면 최신 판례니까 이 판례 써주세요. 웬만하면 별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42조 3항 1호는 과도한 실험이나 특별한 지식 부과 없이 그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한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한다. 청구 범위 전체로서 특정된 방법을 사용한다. 방법 전체의 사용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구 범위 전체로서 42조 3항 1호를 판단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제법 발명 중에서도 파라미터 발명이라는 게 그 파라미터를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거를 파라미터 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제법 발명 중에서도 파라미터 발명인 경우에는 요 판례 쓰시고요. 제법 발명 중에서 파라미터 발명인 경우에는 요 판례 쓰시고, 여러분들 물건 발명 중에서 파라미터 발명인 경우에는 요 판례 쓰세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뭔 판례 써야 되니까 헷갈려 하니까 물건 발명 중에서 파라미터 발명 요 판례 쓰는 게 좀 더 부합하고요. 제법 발명 중에서 파라미터 발명은 요 판례 쓰는 게 좀 더 부합해요. 근데 뭐 여러분들 수험적으로만 차이 있지 큰 차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결국엔 여기는 똑같아요. 과도한 실험에는 특별한 지식 부과 없이 파라미터로 특정된 생산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42조 3항 1호 기재 요건 충족하지 못한다고 봐야 돼요. 이게 파라미터 발명이 이게 왜 이러냐면, 저도 한번 해봤는데 파라미터 발명이 이게 약간 그런 게 악용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발명자가 아니 저 사실은 발명하는 게 내용이 좀 빈약하거든요. 변리사님이 조금 요거 좀 디벨롭 해가지고 출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발명을 저한테 맡겨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복잡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뻔한 내용인데 파라미터를 괜히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파라미터 이렇게 악용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뻔한 내용인데 파라미터를 예를 들어서 압력분의 질량분의 압력 이런 파라미터를 뭐 K라고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아시죠? 그래서 K를 1부터 3까지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거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정을 해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량분의 압력 이 단위를 쓰는 게 뭐 통상 기술자가 쓰겠습니까? 제가 만들어낸 단위인데 그러니까 검색이 잘 안 돼요. 심사관도 이거 검색이 잘 안 되니까 아니 이거 거절이유를 어떻게 때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내용인데 검색이 잘 안 되게 만들어 가지고 추론해 가지고 등록받는 이런 악용이 많이 되거든요. 파라미터 발명이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기술적 의의가 있어야 42조 사망 1호에 흠결이 안 걸린다. 그러면서 뭐 파라미터가 뻔한 거면 안 된다. 그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악용을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절 이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보시면 파라미터의 정의나 기술적 의미 사실 질량분의 압력 여기 뭐 별 의미도 없잖아요. 만약에 별 의미가 있으면 모를까 별 의미도 없잖아요. 기술적 의미가 있는지 특정 값과 변수의 측정 방법, 측정 조건 등의 파라미터 확인 수단들이 있는지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꼼수로 파라미터 발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파라미터가 의의가 있어가지고 파라미터 발명을 하는 건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게 요 판례 취지인 거예요. 여기 판례도 그렇고 여기 앞에 판례도 그렇고 여기 물건 발명의 파라미터도 그렇고 보시면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의, 기술적 의미, 파라미터 수치 한정 이유, 파라미터 구현 및 확인 방법 아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말인 거예요. 너 지금 꼼수로 파라미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검색식 짜기 어렵게 검색 안 되게 해가지고 심사관 혼돈시키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파라미터가 의미가 있어서도 여러분들 파라미터 발명을 한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만약에 너 그냥 꼼수로 파라미터 발명 출원하는 거면 나 이걸로 이제 거절이 때린다. 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됐죠? 됐고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봐봐요. 이걸 했거든요.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요걸 끝냈어요. 요거 지금 보시면 추론 발명이 요 발명의 설명에 통사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상세하게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것만 하면 되는 건데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되는 게 뭐 요거는 뭐 별거 아니니까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구체적인 그 판결 예들이 있거든요. 그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만 보면 되는 건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거는 뭐 메인은 아니에요. 메인은 아닌데 여러분들 CC례를 반드시 적어야 되는지 여부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계나 전기전자 있잖아요. 거기는 CC례 안 적고요. 우리가 이제 화학이나 바이오에는 CC례 꼭 적거든요. 왜냐하면 효과를 명확하게 적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효과를 명확하게 적는다는 게 CC에 적고 비교에 적고 표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요게 CC를 효과를 명확하게 적는 거예요. 요게 아시죠? 전기전자나 기계에서는 CC에 안 적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안 적어요. 보시면 CC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100% 42조 사망 1호 흠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CC례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지는 아니다. 그리고 범용성 있는 기술의 기재 여부 그 발명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 분야가 범용성 있는 것으로서 구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술 수단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명세서 쓸 때 그 일단은 양을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양 안 채우면 사수가 뭐라고 해요. 왜냐면 성의가 없어 보인다고. 양을 채워야 돼가지고 아니 하나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A는 n분의 f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연력학 1법칙 2법칙 아니 발명 내용이랑 거리가 엄청 떨어져 있는데 뭐 하나만 하는 얘기 연력학 1법칙 연력학 2법칙 뭐 f는 ma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내용을 하나만 하는 얘기 쓸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범용성 있는 기술은 아니 그거는 그냥 양 채우기로 한 건데 그 하나만 하는 얘기 쓰지 마세요. 그냥 됐죠? 그다음 박사 학위 논문은 보시면 공공기관이나 대학 도서관 등에 입고된 경우에는 뭐 특별한 지식을 부과하지 않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공지된 거면 아니 그 박사 학위 정도면 뭐 요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됐죠? 요 정도 명세서에 뭐 양 채우려면 써도 되는데 굳이 안 써도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됐죠?
단순한 수치 한정 발명. 이 단순한 수치 한정 발명 보시면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만 보면 되는 건데,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수치 한정에 대한 이유나 효과의 기재가 없어도 통상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별한 지식 부과 없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42조 사망 1호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아니 일단은 사수가 그렇게 말해요. 야 너 그 명세 쓸 때 청구항 20개로 만들어 와. 청구항 20개로 만들어 와. 그러거든요. 근데 발명 내용을 아무리 쥐어짜내도 이거 청구항이 안 나와요. 이제 할 때까지 다 했는데 청구항이 안 나와요. 그랬을 때 하는 게 뭐냐면, 뭐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뭐라고 할까요? 뭐 상기 뭐 가열 온도는 뭐 10도에서 뭐 100도다. 아니 뭐 이거 가열 온도 10도에서 100도인 거는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냥 끓는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사수가 써오라고 하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몰래. 아시겠죠? 그리고 사수가 물어봐요. 야 이거 10도에서 100도면 뭐 특별한 기술 내용이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아니요, 그냥 실시애가 한 55도여가지고 제가 그냥 10도에서 100도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 10도에서 100도라는 것 자체가 무슨 특별한 기술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실시애가 예를 들어서 55도, 이 사람이 발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실시를 한 내용이 제가 55도에서 해봤는데 잘 됐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아니 발명 내용도 없고 청구항은 20개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나 죽겠네, 그냥 모르겠다, 10도에서 100도로 그냥 하자 라고 하고, 사수가 뭐라고 하면 그냥 고치고, 뭐라고 안 하면 그냥 제출해버리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단순한 수치 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술적 의의가, 인계적 의의가 없고 그냥 쓰는 거 단순한 수치 한정. 그죠? 그런 거 그냥 통상교자 과도한 실험이나 특별한 지식 부과 없이, 아니 55도에서 실험을 하든 45도에서 실험을 하든 보통 그냥 상온에서 실험을 하거든요. 요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으면 이 10도에서 100도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막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거 뭐 여러분들 42조 사망 1호 훈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해서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이거만 좀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중요한 건 아니고 읽어만 보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구체적인 판단 끝났고,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보시면, 명세서에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을 당의 발명을 특정 기술 구성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에 지적한 도면에 당의 기술 구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기술 구성의 결합 관계를 알 수 없다면, 비록 그런 오류가 출원서에 첨부된 여러 도면의 번호를 잘못 기재함으로 인한 것이고, 당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기 지식 가진 자가 명세 전체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첨부된 다른 도면을 통해서 기술적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르켜 명세서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명세서 도면번호 잘못 기재한 거 요거 기재불비 맞다는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한번 보면 아는데, 이게 도면이 있고요. 여기 도면 여러분들 첨부한단 말이죠. 도 2를 참고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써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도 2를 참고하면 이렇게 쓴 거예요. 도면번호를 잘못 쓴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요거는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두 문자 따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통상교자가 발명의 기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기 위해서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 자체가 아니라 일부의 확대 도면을 새롭게 참조해야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관계가 얘가 지금 이제 특허 등록 받았어요. 특허 등록 받고 이제 무효 심판 청구했단 말이죠. 이 무효 심판 청구되기 전까지 이 명세서 있잖아요. 이 명세서에서는 이 확대도가 없었어요. 확대도가 없었는데 얘가 이제 42조 사망 1호로 이제 무효 심판을 거는 거예요. 아니 이거 발명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해가지고, 그 발명의 설명에 의해 가지고 발명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쉽게 실시할 수 없어요 라고 해가지고 무효 심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 말고 새롭게 제가
추가된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명세서의 확대도를 제가 추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명세서 자체로 우리가 42조 사망일로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이 추가된 도면 가지고, 추가된 확대 도면 가지고 42조 사망일로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효 심판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한 확대도 있잖아요. 그거는 42조 사망일로 판단하는데 사용을 안 하는 거고, 명세서 자체로 판단하는 거예요. 42조 사망일로인지 아닌지는. 아시겠죠? 이게 명세서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도면, 새로운 확대도를 참조해야 되는 경우에는 요거 기재불비가 맞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다 끝났잖아요. 출원 발명의 설명에 송사교육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된다. 끝났잖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논점 다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답안지 쓸 때도 요거 논점 뭔지, 요거 논점 뭔지, 요거 논점 뭔지, 요거 논점 뭔지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는 논점이 판단 기준이랑 판단 방법이야. 판단 기준이랑 판단 방법인 건데, 판단 기준은 여러분들 그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제시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판단 방법은 여기서 물건 발명, 화학 발명, 제법 발명별로 나누어지니까, 여기 지금 사례에서 물건 발명인지 화학 발명인지 제법 발명인지 따라서 내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 뽑아서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여러분들 목차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고 쟁점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답안지 쓰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